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고기, 달걀, 두부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고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 내가 단백질을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점점 기운이 없어질까?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근육이 줄지.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단백질이 쓰이지 않는 상태, 즉, 가짜 단백질 부족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그 단백질은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을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내가 힘이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근육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정순실 할머니, 올해 74세세요.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시고 점심엔 잡곡밥, 저녁엔 두부와 생선, 심지어 일주일에 3번씩 요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처럼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툭 꺾이더니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러지?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작은 언덕을 오르는 것도 버거워지고 팔에 들던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혈액 수치도 장기 기능도 다 괜찮았는데 문제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육 노화, 사르코페니아, 사어코퍼니어 상태였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정순실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근육이 조금 줄어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살짝 약해진 거지 뭐. 하지만 사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넘어짐과 골절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면 단 한 번의 작은 미끄러짐으로도 뼈가 부러지고 그대로 거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 위험 증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뇌로 가는 혈류를 돕고 운동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당뇨병과 대사질환. 근육은 우리 몸의 당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을 조절할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심장 질환.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몸의 다른 근육이 약해질 때 심장 역시 함께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피로감, 호흡곤란,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폐렴과 면역 저하. 근육이 줄면 호흡 근육도 약해져서 기침 반사가 약해지고 가래나 세균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노인성 폐렴의 시작입니다. 이 5가지는 별개의 질병이 아니라 모두 근육 감소라는 한 가지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이 줄면 건강 전체가 무너진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근육이 줄고 있는지 아닌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 의자에서 일어나기. 양팔을 가슴에 교차하고 팔을 쓰지 않은 채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만약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이미 하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균형 잡기. 양발을 일자로 붙이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10초 이상 버텨보세요. 만약 중심이 흔들리거나 금방 넘어질 것 같다면 코어 근육과 하체의 협응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 계단 오르기.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 보세요. 중간에 숨이 차거나 다리가 떨린다면 근육의 지구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 테스트, 종아리 둘레 측정. 줄자나 손으로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거나 겹친다면 근육량이 표준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테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근육 감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근육이 빠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그걸 근육으로 바꾸지 못하는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 왜 근육이 안 늘지? 문제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그걸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즉, 흡수력의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오면 먼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그 아미노산이 다시 근육세포로 합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화 효소의 감소.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먹어도 몸속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로 남게 되죠. 두 번째, 로이신, 루신, 부족. 로이신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충분히 있어야 근육 합성이 시작되는데 일반 식사만으로는 그 양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신호가 켜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염증과 노화로 인한 흡수 저하. 몸에 미세 염증이 많으면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간이나 지방으로 빼앗깁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흡수가 잘 되고 로이신이 풍부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단백질만이 우리 몸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가지 특별한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잘 흡수되고 로이신이 풍부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단백질,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 건새우, 그리고 검은 콩입니다. 첫 번째, 황태, 말린 명태.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잘 흡수되고 로이신이 풍부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단백질,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 건새우, 그리고 검은 콩입니다. 첫 번째, 황태, 말린 명태.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100g당 단백질이 무려 80% 이상. 게다가 소화가 잘 돼서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죠. 또한 황태에는 로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을 직접 자극해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불려 국처럼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건새우, 말린 새우. 새우 단백질은 체내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타우린과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 근육 피로를 줄이고 세포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해줍니다. 그래서 걸음이 가벼워지고 허리가 곧아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세 번째, 검은 콩, 흑두, 서리태.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로이신 비율이 매우 높고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근육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삶은 검은 콩을 하루 한 줌씩 꾸준히 드시면 몸속 염증이 줄고 단백질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 회복 3대 세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즉 단백질의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5가지 금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태, 건새우, 검은 콩.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이라도 이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조합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황태 플러스 시금치. 황태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황태 속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두 번째, 건새우 플러스 비타민C 많은 과일, 오렌지, 귤, 키위 등. 새우에는 풍부한 칼슘이 들어있는데 비타민C가 많을 경우 이 칼슘이 산화되어 위 속에서 불용성 염으로 변합니다. 즉,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 검은 콩 플러스 우유. 검은 콩의 사포닌과 우유의 카제인이 만나면 단백질 소화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장내에서 가스가 생겨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음식 플러스 커피.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 정말 많죠? 하지만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에 필요한 아연과 철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은 직후 최소 1시간은 커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플러스 인스턴트 조미료, MSG, 소스류. 단백질이 조미료 속 나트륨과 결합하면 신장에서 분해가 어려워지고 근육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 순환이 끊깁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근육이 아니라 노폐물로 남게 됩니다. 이 5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지금 먹고 있는 단백질의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슈퍼푸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2주 회복 프로그램, 즉 근육을 되살리는 14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슈퍼푸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주 근육 회복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병원 치료나 보충제 없이 식습관만으로 근육 흡수력과 힘을 회복시키는 검증된 루틴입니다. 1주차 흡수력 회복 단계. 하얀색 체크표 아침 미지근한 황태국 한 그릇. 공복에 드시면 이를 편안하게 열어주고 단백질 흡수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하얀색 체크표 점심 현미밥 플러스 검은 콩 반줌 플러스 나물 반찬. 식물성 단백질로 대사를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김한장을 곁들이면 아미노산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하얀색 체크표 저녁 건새우를 넣은 달걀찜.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 완벽 조합입니다. 하루 물 섭취는 1.5리터 이상. 특히 식사 전 물 한 잔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2주차 근육 강화 단계. 하얀색 체크표 아침 황태 플러스 검은 콩죽.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점심 닭가슴살 100g 플러스 삶은 건새우 약간. 로이신을 보충해 근육 합성 신호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저녁 두부 샐러드 플러스 검은 콩. 하루 마무리에 가벼우면서도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이 시기에는 가벼운 운동을 꼭 함께 하세요. 매일 15분,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곱하기 쌓인 3세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4일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팔과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 포기하지 않고 2주만 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한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 2주 만에 몸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78세 박동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2주 단백질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첫 3일은 황태물의 비린 향이 힘들었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다리가 덜 무겁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10일째 아침에 손자에게 안겨보니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되었고 밤에 다리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73세 김효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종아리 둘레가 30cm, 악력은 15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종아리 둘레가 31cm로 늘었고 악력은 19kg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단순한 변화 같지만 이건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무릎이 덜 시리고 오후에도 피로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꾸준히 실천했을 뿐인데 얼굴빛이 밝아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표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면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저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단지 움직임과 영양을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지금부터 해보자라고 결심하는 순간,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깨워줄 작은 습관이 필요할 뿐이죠.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황태물 한 잔, 점심엔 콩 한 줌, 저녁엔 계란찜 한 숟갈로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 한 달 만에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내 몸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딘 용기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분명 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나이에도 가능할까? 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인생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까만 말풍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결심은 단 1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신의 내일, 우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